부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열흘간 열리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의하게 됩니다. 총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어떤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지 몇 가지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현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바로 광역동 관련된 예산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광역동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예산으로 1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99억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요. 그중에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등이 10억여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 광역동 개편을 두고 지역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일에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16년에 3개의 구청을 폐지할 때도 그 구청 리모델링비로 1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또다시 소요된다면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따져묻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통과될 건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예. 이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예산이 있나요? 부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미세먼지 대책관실을 운영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48억 원 잡혀 있습니다. 부천시가 미세먼지 클린 특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국비 20억, 시비 28억 원으로 총 48억을 상정한 상황입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의 미세먼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인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1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의 상황을 좀 미리 예측하고 때에 맞게 미리미리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곳곳에 미세먼지 알림이를 세우고요. 지하철역에는 저감 장치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논란이 되는 항목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원장 선출 문제로 잡음이 들렸던 부천문화원이 이번에는 예산 문제로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물관 운영 민간 위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부천시에 있는 6개 박물관을 부천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미국에 있는 펄벅 인터내셔널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부대 공연을 할 때 필요한 경비, 이런 설명을 같이 올렸는데요. 그런데 부천문화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 때 사업활동비로 1억 1,4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인데 이 항목이 새롭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을 심사했던 재정문화위 소속의 한 의원도 이번 예산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시 본 예산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2억 2천여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지난해 사업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더라. 그래서 절반 정도 삭감해서 1억 1,500만 원으로 예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 당시에 삭감했던 의미가 없다. 기존 예산안에서 사업을 하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는 7일부터 11일까지고 또 예결위 일정은 13일과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회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길 지켜보겠습니다. 전현매 기자 수고했습니다.